기껏 결혼 상대로 데리고 온 사람이 한국 남자니 내가 너를 엄마 없이 어떻게 키웠는데. 프랑스 한 외교관 명문 집안이 한국 때문에 발칵 뒤집혔습니다. 집안에서 귀하게 자라온 미모의 외동딸이 프랑스를 떠나 9,000km 떨어진 한국에 간다고 하는데요. 아버지와 주변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프랑스 박물관에서 일하는 미모의 여성의 이야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잠시만요. 감동실화 채널 작가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저에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더 좋은 이야기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엘로디라고 합니다. 저는 프랑스라는 아름다운 나라에 살고 있어요. 저는 프랑스에서 가장 유명한 미술관 중 한 곳에서 큐레이터로 일하고 있어요. 동시에 패션 디자이너로도 활동하고 있답니다. 매일 저는 멋진 그림들과 조각들로 가득한 길고 조용한 복도를 걸으며 프랑스라는 나라의 역사와 예술에 대해 늘 자랑스러워하고 있어요. 저는 동화 속에서 나온 것 같은 예술, 음악, 그리고 오래된 건축물들에 둘러싸여 자랐어요. 화려한 그림이나 섬세한 조각품을 볼 때마다 제 심장은 두근거렸어요. 저는 최고의 예술은 유럽에서 만들어졌다고 믿었어요. 우아한 미술관들, 다채로운 패션쇼들, 그리고 제 나라가 간직한 웅장한 역사들을 사랑했어요. 항상 유럽은 세계에서 최고의 예술을 가지고 있어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모든 진정한 예술과 아름다움은 프랑스와 독일 같은 곳에서 나온다고 확신했어요. 그래서 그런지 세계 다른 지역에는 별로 관심을 두지 않았어요. 제 마음속에서는 어릴 때부터 알던 예술만큼 다른 지역의 예술은 중요하지 않다고 믿었어요. 심지어 멀리 떨어진 곳, 예를 들어 한국 같은 곳은 별다른 매력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한국. 그곳은 복잡한 과거를 가지고 있고 우리처럼 깊은 문화도 없는 9,000km 나 떨어진 멀고 작은 소국이잖아. 거기다가 유일한 분단된 나라여서 경제적으로도 후진국 아닐까? 라고 생각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저 단순한 생각이었고 저는 크게 의심하지 않았어요. 제 자신의 생각과 유럽의 전통에 만족했어요. 어느 날 프랑스를 떠나 한국에 방문할 기회가 생겼어요. 제 친구 사라가 한국 전통예술축제에 초대해줬는데 집에서 멀리 나가는 게 조금 긴장되면서도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있어서 그런지 굳이 가고 싶지 않았어요. 어차피 늘 최고의 예술은 유럽에 있는데 뭐하러 몸고생 마음고생하며 한국이라는 작은 나라에 가야 하는 걸까? 라는 생각이 자꾸 들었어요. 평소에 저를 잘 알고 있었던 사라는 한국에 초대하며 이런 말을 해줬어요. 엘로디야, 한국은 너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많이 발전되고 예술적으로도 영감을 풍부히 주는 나라야. 물론 걱정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이번에 오면 한국에 대한 인식이 확 달라질걸? 사라의 그 말을 듣고도 저는 선뜻 한국행에 확신이 없었지만 평소 매사 신중하고 차분한 사라가 한국에 대해 이렇게까지 칭찬을 하다니 그럼 우선 한국에 가보고 그 예술과 문화를 느껴보자는 생각이 들었어요. 며칠 후 저는 프랑스 파리 샤를 드골 공항에서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어요. 9,000km나 되는 거리를 14시간 동안 비행기로 이동한다는 게 쉬운 결정은 아니었지만 다시금 사라의 말을 떠올리며 비행기 좌석에 앉았답니다. 비행기 안에서 저는 제가 일하는 프랑스 박물관에 새로 입점된 예술품 목록과 사진들을 보며 역시 유럽의 예술품은 어디에 내놔도 손색이 없어 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어요. 그 와중에 과연 한국에 도착해서 첫 모습은 어떨까 상상도 했어요. 아무래도 분단국가이고 영토가 좁으니 인도, 방글라데시, 중국 같은 낙후된 인프라와 낮은 국민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저는 선입견 없이 생각을 하고 싶었지만 워낙 이전에 방문했던 아시아 국가에 대한 기억이 좋지 않아서인지 한국에 대해 별 기대를 하지 않았어요. 이윽고 장시간 비행 끝에 창밖으로 인천공항의 모습이 보였어요. 공항의 겉모습을 보자마자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저는 눈을 비비고 다시 한번 인천공항을 보게 됐어요. 이게 한국에 있는 공항이라고? 파리에 있는 파리샤를 드골 공항보다 훨씬 좋아 보이는데 저는 알게 모르게 내면에서 쏟아오르는 당혹감, 놀라움을 진정시키고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 겉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야. 내부가 중요하지. 그렇게 한국을 깔보는 저 자신을 합리화하며 인천공항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눈앞에 펼쳐진 웅장한 풍경에 정말 깜짝 놀랐어요. 제가 이제까지 한국에 가지고 있던 편견이 한순간에 날아가는 기분이었어요. 인천공항은 마치 미래 도시로 초대받은 것 같은 기분이 들었고 곳곳에 자리 잡은 현대적인 시설들이 한눈에 들어왔어요. 내부는 넓고 깨끗해서 마치 세계 최고의 미술관에 온 듯한 감동을 주더라고요. 유리와 금속 그리고 자연광이 어우러져 만들어내는 그 멋진 조화에 감탄을 금치 못했어요.
안내 표지판마다 세심한 배려와 친절함이 묻어나왔고 최신 기술들이 접목된 모습은 여행의 편리함을 극대화해 주더라고요.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어 이곳에 서 있다는 사실이 믿기 어려울 정도로 감동적이었어요. 또 인천공항 로비에서 처음 만난 공항버스 덕분에 서울로 이동하는 길이 한층 수월했어요. 버스 기사님과 승무원분들께서 보여주신 따뜻한 배려와 친절한 안내 덕에 낯선 나라에서도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깨끗하고 넓은 버스 내부 덕에 좌석도 아늑하며 창밖 풍경을 바라보며 잠시나마 여행의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었어요. 정말 감동적이었고 이 편리한 서비스 덕분에 서울에서의 첫날이 너무나 기대됐어요. 이윽고 한국 서울축제장에 도착했을 때 저는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감탄했어요. 축제장은 화려한 배너와 불빛들로 장식되어 있었고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모습이었어요. 전통 한옥 텐트와 현대 미술 설치물이 나란히 놓여 있었고 전통 음악 소리가 공기를 채우면서도 현대적인 리듬이 제 심장을 두드렸어요.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웃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붐비는 길을 천천히 걸으며 저는 모든 세부 사항을 음미했어요. 전통 한복을 입은 공연자들이 화려한 복장을 뽐내며 우아하게 춤을 추고 있었고 대담한 동작으로 관중을 열광시키는 현대 무용수들도 있었어요. 프랑스에서 경험했던 것과는 확실히 다른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예술의 조화가 인상적이었어요. 저는 전통북의 부드러운 소리와 현대 음악의 경쾌한 리듬에 귀 기울였어요. 지금까지 경험해본 적 없는 새로운 감동이었어요. 그런데 호기심과 설렘에도 불구하고 어쩐지 약간은 어색한 느낌이 들었어요. 예전에 한국에 관한 선입견, 즉 제 프랑스 예술 세계와는 너무 다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거든요. 하지만 축제장을 좀 더 깊이 걸어갈수록 제 생각이 틀렸을 수도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다채로운 색감, 에너지 넘치는 음악, 그리고 사람들의 따뜻한 미소가 저를 반겨주었어요. 그러던 중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무용수 그룹을 감탄하며 바라보고 있는데 갑자기 제 옆구리가 가볍게 끌리는 느낌이 있었어요. 재빨리 뒤돌아보니 소중한 핸드백이 사라진 것을 깨달았어요. 제 심장은 쿵쾅거렸고 공포에 휩싸였어요. 핸드백만은 잃어버리면 절대 안 되는데 여권과 여분의 돈이 그 안에 있단 말이야. 저 좀 도와주세요. 제발 저 좀 도와주세요. 분주한 인파 속에서 제 목소리는 수많은 소리 속에 묻혀버려 아무도 제 말을 들어주지 않았어요. 저는 초조한 마음으로 여기저기 둘러보며 당황스러웠어요. 저는 재빨리 걸음을 옮기며 누군가 제 가방을 훔쳐간 것을 보았는지 사람들에게 물어보았어요. 머릿속에는 온갖 생각이 스쳐 지나갔고 두려움과 분노가 뒤섞인 감정이 밀려왔어요. 이렇게 아름다운 곳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니요. 어쩌면 제가 너무 부주의했던 건 아닐까 하는 민망함도 느꼈어요. 저는 한 걸음 한 걸음마다 인파를 살펴보며 도둑의 흔적을 찾으려 애썼어요. 그때 거의 핸드백 찾기를 포기하려던 찰나 모든 것이 바뀌었던 그 순간을 아직도 잊지 못해요. 한 청년을 보게 되었어요. 눈빛 속에 결연한 의지가 담긴 분이셨어요. 나중에 그분의 이름이 민준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저는 민준 씨가 군중 사이를 재빠르게 헤쳐나가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마치 무슨 계획이 있는 것처럼 한 걸음 한 걸음마다 침착하고 당당하게 제가 들고 있던 핸드백을 훔친 소매치기가 어디로 갔는지 주변 사람들에게 계속 물어봤어요. 민준 씨의 모든 움직임을 눈여겨보며 저는 이상한 희망과 안도의 감정을 동시에 느꼈어요. 멀리서도 그의 강인하고 집중된 얼굴과 따뜻한 눈빛에서 친절함이 느껴졌어요. 그 존재만으로도 마음이 든든했어요. 잠시 후 제가 의심했던 제 핸드백을 가져간 그 사람에게 다가가는 모습을 보며 숨을 죽이고 기다렸어요. 그 순간 제 주변의 세상이 마치 느려진 것만 같았어요. 군중 소리가 배경으로 희미해지고 오로지 민준 씨에게만 집중할 수 있었어요. 민준 씨는 작은 무리 근처에 멈춘 후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말을 시작했어요. 모든 말을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민준 씨의 행동은 어떤 언어보다 강하게 다가왔어요. 잠시 후 민준 씨는 돌아서면서 제 핸드백을 꽉 쥐고 있었어요. 민준 씨가 가까이 올 때 제 심장은 마치 하늘을 찔렀어요. 민준 씨는 제게 미소를 지으며 핸드백을 건네줬어요. 여기 있어요. 라고 선명하고 신중한 말투로 말을 했는데 그 한마디가 저를 안전하게 느끼게 해줬어요. 따뜻한 목소리와 진심이 느껴졌어요.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계속해서 감사 인사를 드렸어요. 한 번 한 번의 감사 인사가 민준 씨가 보여준 친절함에 비하면 너무나 부족했어요. 저는 민준 씨의 옷차림이 단순해 보였지만 그분은 조용한 자신감으로 자신을 표현하고 계신 것을 느꼈어요. 옷차림에는 전통적인 멋이 살짝 묻어나왔는데 고전과 현대가 은은하게 어우러진 느낌이었어요. 민준 씨의 눈에서는 지역사회와 문화에 진심으로 애정을 가진 분임을 엿볼 수 있었어요.
저희가 막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분과 즉각적인 연결고리를 느꼈어요. 그날 제 핸드백을 되찾고 걸어 나오면서 제 마음은 온갖 생각들로 가득 찼어요. 어느새 제 머릿속에서 한국에 대한 시선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음을 깨달았어요. 이 순간 이전까지는 한국이 제게 너무나 다르고 아마도 익숙한 유럽만큼 흥미롭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민준 씨의 행동은 제가 알고 있던 한국에 대한 모든 부정적 생각을 변화시켰어요. 민준 씨의 용기와 친절함, 그리고 문화에 대한 뚜렷한 열정은 이 나라의 새로운 면모를 보여주었어요. 저는 한국이 단순히 복잡한 과거나 작고 깊이 없는 문화가 있는 곳이 아니라 믿기 어려울 만큼 훌륭한 사람들로 가득 찬 땅이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이후 저는 축제장에서 새로운 경이로움으로 하루를 보냈어요. 눈길 가는 곳마다 민준 씨의 선행이 떠올랐어요. 에너지가 넘치는 무용수들의 공연, 가족들이 나누는 미소, 그리고 서로 도우며 지내는 친구들의 모습을 보았어요. 축제는 이제 밝은 색채와 따뜻한 마음이 어우러진 한 폭의 그림 같았어요. 저는 여기저기서 민준 씨에 관한 이야기를 물어보았고 그분이 전통과 현대를 독특하게 조화시키는 재능으로 유명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민준 씨는 용감할 뿐만 아니라 창의적이었어요. 지역사회에서 민준 씨의 명성이 자자했고 저는 민준 씨를 만난 것이 참 행운이라고 느꼈어요. 그날 저녁 축제를 떠나며 제 마음은 질문으로 가득 차고 새로운 가능성에 열린 상태였어요. 한 사람의 작은 친절이 한 사람의 세상을 완전히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민준 씨는 예상치 못한 모습으로 용기가 나타날 수 있음을, 그리고 진심 어린 마음은 언제든지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제게 보여줬어요. 제 자신의 믿음도 고정된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경험마다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것은 한국에서의 제 여정의 시작에 불과했어요. 호텔로 돌아가는 버스에 조용히 앉아 오늘의 일을 되새기며 미소를 지었어요. 흥분과 평온함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어요. 앞으로의 길이 놀라움으로 가득할지도 모르지만 저는 그것들을 기꺼이 탐험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그 순간 저는 제 자신에게 마음을 열고 모든 새로운 경험에서 배우고 성장하겠다고 다짐했어요. 그 잊을 수 없는 축제의 날 이후 저는 한국에 대한 새로운 호기심의 불꽃을 느꼈어요. 민준 씨가 보여주신 친절함이 계속 마음속에 남아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서서히 제 눈을 뜨게 해준 이 문화에 대해 더 많이 배우기로 했어요. 며칠 후 저는 축제장 근처 거리 한켠에 자리한 작은 한식당에 들어갔어요. 식당은 따뜻하고 아늑했으며 부드러운 음악이 배경에서 흐르고 맛있는 음식 냄새가 공기를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저는 약간 긴장되면서도 설레는 마음으로 발을 들여놓으며 어떤 새로운 경험이 기다리고 있을지 궁금해했어요. 놀랍게도 저는 카운터 뒤에서 일하는 민준 씨를 알아봤어요. 민준 씨는 한결같은 미소를 지으며 정성껏 한국 요리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저는 잠시 그 자리에 서서 민준 씨가 주방과 서빙 공간 사이를 우아하게 오가는 모습을 바라보았어요. 그의 차분하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 덕분에 식당 전체가 따뜻함이 넘치는 안식처처럼 느껴졌어요. 저는 용기를 내어 민준 씨에게 다가갔고 그분은 저를 보자마자 환한 미소로 맞아줬어요.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가워요, 엘로디 씨라고 민준 씨가 상냥하게 말했어요. 여기서 뵙게 될 줄은 몰랐어요. 민준 씨의 말 한마디에 저는 따뜻한 환영과 안심을 느꼈어요. 저는 민준 씨가 왜 한식당에서 요리를 하고 있는지 너무나 궁금했어요. 민준 씨는 한국 예술을 다루는 일을 하는 게 아니었나요? 왜 한국 전통 음식점에서 일하고 계신 거예요? 이윽고 민준 씨는 저는 한국의 전통 음식인 한식도 어떻게 보면 정말 훌륭한 예술품이라고 생각해요. 어릴 때부터 요리를 하는 걸 너무 좋아해서 한국 예술을 전공하면서 한식을 사업화하는 일을 같이 하고 있어요. 민준 씨의 말에 저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아니, 그 나이에 벌써 사장님이라니 대단한걸요? 그러자 민준 씨는 약간 멋쩍어하며 아니에요, 엘로디 작은 식당인걸요? 하며 온화한 미소를 보여줬어요. 잠시 후 민준 씨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비빔밥 한 그릇을 가져다 줬어요. 전통 한국의 비빔밥은 형형색색의 야채와 계란 프라이가 어우러진 음식이었어요. 그릇은 눈으로 보는 즐거움이었고 선명한 빨강, 초록, 노랑의 색채가 조화를 이루고 있었어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그 향긋한 냄새를 음미한 후 첫 숟가락을 떴어요. 프랑스에서는 전혀 맛볼 수 없었던 대담하면서도 균형 잡힌 맛이었고 민준 씨는 한 숟가락마다 한국 한식에 대한 열정과 역사의 이야기를 말해줬어요. 음식을 먹으면서 민준 씨는 저와 함께 앉아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민준 씨는 한국에서 자라온 이야기, 가족의 깊은 전통, 그리고 전통 예술과 현대적 아이디어를 융합해 나간 자신의 여정에 대해 말해줬어요. 민준 씨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진실되었으며 자신이 요리할 때마다
어릴 적 어머니께서 정성껏 음식을 준비해 주셨던 기억이 떠올랐다고 하셨어요. 저는 숨죽이며 그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모든 문화에는 일상 속에 숨겨진 마법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민준 씨는 자신의 식당이 단순한 식사 공간이 아니라 한국 예술과 역사의 작은 갤러리와도 같다고 설명해줬어요. 벽에는 전통 축제의 사진, 고대 서예, 그리고 오래전 가족 모임의 장면들이 걸려 있었어요. 각 사진마다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라고 민준 씨가 말했어요. 그리고 그 모든 이야기는 우리 자신을 이루는 한 부분이에요. 민준 씨의 말에서 열정을 느낄 수 있었어요. 저는 한국 문화가 단순하거나 작지 않고 오히려 풍부하고 생명력이 넘친다는 것을 점점 깨닫게 되었어요. 우리의 대화는 저녁 늦게까지 계속되었어요. 저는 한국의 다양한 축제와 전통에 대해 물어보았고, 민준 씨는 밝은 색의 의상, 축제 음악의 경쾌함, 그리고 군중의 에너지가 생생하게 느껴지도록 한국 문화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줬어요. 어르신을 공경하는 마음, 춤 한 동작 한 동작에 담긴 깊은 의미, 그리고 음식 준비의 세심한 예술에 대해 말해줬죠. 민준 씨의 이야기가 길어질수록 저는 예전에 가졌던 한국에 대한 고정관념이 점점 사라지는 것을 느꼈어요. 자국과 타국의 역사를 모두 소중히 여기면서도 성장과 변화를 꾀하는 한국 문화를 깊이 존경하게 되었어요. 그날 밤 식당을 떠나기 전 민준 씨가 도시에 좋아하는 장소들을 더 보여주겠다고 제안했어요. 저는 기꺼이 동의하며 한국을 배우고 싶은 마음이 부풀어 올랐어요. 서울의 분주한 거리를 나란히 걸으며 도시는 우리 주변에서 활기를 띠기 시작했어요. 네온 불빛, 전통 등불, 그리고 부드러운 대화 소리가 밤 공기를 채웠어요. 저는 매 순간에 온전히 연결된 느낌을 받으며 제 세계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넓고 풍부해지고 있음을 깨달았어요. 그날 밤 저는 새로운 깨달음과 감사의 마음을 품고 잠자리에 들었어요. 처음에 의심 가득한 마음으로 여정을 시작했지만 이제는 한국이 깊은 전통, 생동감 넘치는 예술, 맛있는 음식, 그리고 너그러운 사람들로 가득 찬 땅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우리는 자연스럽게 사귀게 되었고 민준 씨가 저와 공유한 양국의 문화와 예술에 대한 사랑은 서로의 차이를 넘어 마음을 연결해 주었어요. 비록 한국과 프랑스의 물리적인 거리가 9,000km나 됐지만 우리는 서로를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인 만남을 6개월간 이어갔어요. 우리의 만남을 이어가면 갈수록 저는 민준 씨가 바로 내가 기다렸던 남자라는 생각이 확고히 들었어요. 계속해서 1년여간 만남을 이어가던 어느 날 저는 민준 씨에게 결혼자 하자고 청혼을 했어요. 민준 씨는 눈물을 살짝 보이며 저에게 사랑해요 엘로디, 서로 다른 문화와 환경에서 살아온 우리지만 이제 앞으로 평생 함께해요 라는 말을 들었어요. 민준 씨를 통해 저는 한국을 새로운 눈으로 보기 시작했고 그곳에서 발견한 아름다움은 단순한 예술을 넘어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하지만 모든 일이 쉽기만 한 건 아니었어요. 프랑스로 민준 씨와 함께 돌아갔을 때 제게 아주 중요한 도전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바로 아버지의 결혼 승낙을 받는 일이었어요. 제 외교관 출신 아버지께서는 늘 유럽의 전통과 예술의 우월함에 대해 자부심을 가지고 계셨어요. 우리 삶의 방식이 최고라고 믿으시며 한국 같은 멀리 떨어진 나라의 사람들이 우리 가족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하셨어요. 제가 민준 씨와 깊어져가는 사랑에 대해 말씀드렸을 때 아버지의 눈에는 실망이 스치고 계셨어요. 아버지께서 걱정하고 계신 게 느껴졌어요. 기껏 만난다는 게 저 한국 동양인이니? 엄마 없이 나홀로 너를 얼마나 애지중지 키웠는데 남편 감으로 한국인을 데리고 오다니 아버지 마음은 생각을 안 하니? 엘로디야, 너는 유럽의 훌륭한 문화와 예술을 경험했지 않니? 과연 한국인 따위가 우리 문화의 우수함을 이해하고 우리와 함께 그 가치를 공유할 수 있을까? 결혼 상대로 한국 남자는 절대 안 된다, 가서 최소한 제대로 된 프랑스나 독일 남자를 데리고 와.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이 제 마음을 아프게 했지만 동시에 한국에서의 경험이 저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를 보여드려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아버지께 민준 씨가 축제에서 저를 도와줬던 일, 제가 가장 힘들 때 보여준 친절과 용기를 설명하려고 했어요. 한국에서 발견한 흥미로운 예술과 맛있는 음식, 그리고 사람들의 따뜻함에 대해 말씀드렸어요. 아빠 아시잖아요. 제가 얼마나 예술을 사랑하는지. 한국에서는 웃음 속에서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친절한 제스처 속에서도 심지어 음식 속에서도 예술을 찾았어요. 그건 단지 미술관이나 갤러리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일상 속에 스며들어 있더라고요. 라고 이야기했어요. 하지만 아버지께서는 여전히 납득하지 않으셨어요. 아버지께서는 여전히 옛 생각에 매달리시며 유럽 문화가 우월하고 한국의 방식은 너무 낯설다고 믿으셨어요. 저와 민준 씨는 아버지에게 결혼 허락을 받기 위해 끊임없이 찾아가고 설득했어요.
물론 아버지의 허락이 결혼을 하는데 필수적인 조건은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민준 씨에게 우리 둘이 결혼식을 진행하자고 했지만 민준 씨는 꼭 저희 아버지에게 결혼에 대한 허락을 받고 싶어 했어요. 하지만 결혼 허락은 쉽지 않았어요. 아버지는 결코 본인 생각을 바꾸지 않았고 하루하루 시간은 흘러갔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를 뵈러 가는 도중에 거리에서 힘겹게 짐을 옮기고 있던 노부부의 모습을 보았어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해 보였기에 저와 민준 씨는 짐을 직접 들어 옮겨주고 있었어요. 저는 웃음을 지으며 노부부에게 말을 건넸어요. 많이 힘드시죠?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노부부를 도와드리고 아버지 집에 들어가자 아버지가 무언가에 크게 충격받은 것처럼 보였어요. 저는 아버지께 물어봤어요. 무슨 일이에요? 아빠. 아버지는 약간의 침묵을 유지하더니 이윽고 입을 떼며 말씀하셨어요. 평소에 나는 내가 똑부러지고 계산적인 아이인 줄만 알았는데 조금 전 창밖으로 민준이와 함께 노부부를 도와주는 모습을 보았단다. 노부부를 도와주며 미소 짓던 내 모습과 따뜻한 마음이 영락없이 예전에 내 엄마랑 똑같더구나. 아버지는 약간 눈물을 글썽이며 말을 이어가셨어요. 내가 이렇게 따뜻한 사람으로 변한 이유가 이제 뭔지 알겠구나. 내 옆에 있는 민준이가 너에게 많은 긍정적 변화를 준 것 같구나. 민준의 용기와 따뜻한 인품 그리고 한국 문화에 대한 깊은 애정이 아버지의 내면에 잔잔한 파문을 일으키며 점점 마음의 문을 여시는 것 같았어요. 그 이후로 아버지께서 한국과 민준 씨의 삶에 대해 질문하시기 시작하셨어요. 민준 씨는 전통과 현대적 창의성이 어우러진 문화 속에서 자라났고 서로를 존중하며 지역 사회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임을 설명드렸어요. 아빠, 모든 문화에는 나름의 힘이 있어요. 다르다고 해서 약한 건 아니에요. 한국 문화와 예술에도 나름의 아름다움이 있어요. 라고 아버지께 말씀드렸어요. 그 후 몇 주 동안 저는 아버지께 한국에서의 경험을 더 많이 들려드리기 시작했어요. 활기찬 축제, 맛있는 식사, 서울거리를 채운 생동감 넘치는 예술에 관한 이야기들을 공유했어요. 민준 씨가 한 식당에서 전통 음식을 요리하며 손님들에게 따뜻하게 웃고 있는 사진들도 보여드렸어요. 민준 씨의 행동 덕분에 용기와 친절은 세상의 어느 구석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다고 말씀드렸어요. 어느 저녁 또 긴 대화를 나눈 후 아버지께서 한숨을 쉬시며 말씀하셨어요. 엘로디야, 내가 변한 걸 보니 민준이가 내 눈과 마음을 얼마나 열어줬는지 알겠구나. 아마도 내가 너무 성급하게 판단한 것 같다. 내가 이제까지 민준이 그리고 엘로디 모두를 힘들게 한 것 같구나. 우리가 같이 더 행복해질 수 있도록 너희 둘의 결혼을 진행해 보자꾸나. 그 순간 저는 안도감과 기쁨이 밀려오는 것을 느꼈어요. 아버지의 결혼 승낙을 받는 어려움은 컸지만 아버지께서 새 문화의 아름다움을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하신 게 느껴졌어요. 시간이 걸리겠지만 저는 희망을 품었어요. 그날 저는 사랑과 이해가 서로 다른 세계 사이의 간극을 메꿀 수 있다는 것을 배웠어요. 결혼 준비가 시작되면서 민준 씨와 저는 기쁨, 설렘 그리고 약간의 긴장감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을 느꼈어요. 저희는 두세 개의 장점을 모은 결혼식을 계획했어요. 한쪽에는 프랑스의 우아함이 묻어나는 아름다운 꽃장식, 부드러운 클래식 음악, 그리고 멋진 장소가 있었고 다른 한쪽에는 한국 전통의 요소들, 예쁜 한복, 따뜻한 가족 의식, 그리고 맛있는 한국 요리의 향이 가득했어요. 두 문화에 대한 존중을 보여주는 완벽한 조화였어요. 결혼식 날 제가 길을 걸으며 제 여정을 되돌아봤어요. 프랑스에서 예술에 빠져 지냈던 날들, 한국에 대해 의심을 가졌던 순간들, 그리고 민준 씨를 만난 날, 제 세계가 바뀌기 시작한 그 날들을 기억했어요. 한 걸음 한 걸음이 얼마나 멀리 왔고 얼마나 성장했는지를 일깨워 주었어요. 저는 사랑, 예술 그리고 함께하는 꿈의 언어로 쓰여진 이 새로운 장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그 순간 우리의 이야기는 단순히 두 사람이 사랑에 빠진 것이 아니라 문화를 잊고 옛 생각들을 극복하며 약속으로 가득 찬 미래를 품는 이야기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민준 씨와 제가 서약을 나누는 동안 저는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한마음으로 웃고 있는 모습을 보았어요. 프랑스와 한국에서 온 사람들의 미소가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이어주는 모습을 보았어요. 이제 그때를 돌아보면 저는 모든 도전과 기쁜 순간들에 감사한 마음이 들어요. 제 여정은 결코 늦지 않았다는 것을, 그리고 때때로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삶이 최고의 예술임을 가르쳐 주었어요. 이 새로운 시작은 하나의 약속이에요. 사랑과 이해가 가장 어두운 곳에도 빛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약속 말이에요. 결혼 후 민준 씨와 저는 더욱더 가까워졌어요. 서로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웃으며 때로는 눈물도 흘렸어요. 민준 씨와 함께하는 모든 순간이 제게 세상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게 해주었어요. 우리의 관계는 단순한 사랑을 넘어 친숙한 유럽 예술이 있는 세계와 다채로운 한국 전통이 있는 세계를 잇는 다리와도 같았어요. 제 인생에 엄청난 변화를 준 한국, 그리고 민준 씨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한국.
엘로디와 민준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여러분이 들었던 감정과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또한 한국의 문화와 예술의 우수성을 전 세계로 알리는데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꼭 필요합니다. 주변 분들에게도 영상을 공유해 주시면 한국의 우수함을 알리는 첫 걸음이 되실 거예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